안녕하십니까, 노경환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수익형 주택의 종류와 유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익형 주택 그러면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원룸 주택이라는 얘기가 워낙 많이 회자가 됐었고요. 도시형 생활주택도 일종의 주택이다 보니까 수익형으로 볼 수가 있고, 과거에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라고 해서 이건 주거보다는 사무실 용도 그런 용도가 강했지만, 최근에는 주방, 바닥에 난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거용 기능을 더 많이 갖추어서 일종의 그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으로 본다는 개념, 준주택이라는 개념으로 또 많이들 얘기가 되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주거 용도로 활용하면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주택, 이런 부분을 아마 총괄적으로 수익형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동산 그러면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고 많은데요. 그 많은 부동산 중에서도 요즘 들어서 특히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이렇게 수익형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이유가 익히 아시겠지만 고령화라든가 인구의 고령화죠. 그다음에 1인 가구의 증가라든가 가구 수의 변동,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현황이 불안해진 노후가 아마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긴 노후를 충분히 감안해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걸 찾다 보면 사실상 금융자산이 많지 않은 이상은 부동산 쪽, 특히 부동산 쪽에서도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주택이에요. 상가라든가 다른 호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동산 상품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주택이란 주거용 상품이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 그 중에서도 수익형 주택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익형 주택에 대해서 관심들은 같지만은, 과거처럼 그냥 단순하게 보유만 하고 임대만 놓으면 바로 임차인이 나가고, 또 임차료 월세라고 그러죠. 월세 잘 들어오고, 이렇게 단순하게 보유만 하면 다 잘 운영될 걸로 우리가 예상들을 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공급이 좀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수익형 주택 안에서도 여러 가지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익의 편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 운영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그래야만 수익이 날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이미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에요. 최근 들어서 자산관리라는 개념이 상당히 또 많이 말씀들을 많이 들으실 텐데요. 자산관리 그러면 보통 은행 PB센터, 금융기관에 자산이 많으신 분들을 금융기관에서 어떤 특별한 센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관리를 많이 해드리고 있죠.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단순하게 금융뿐 아니라 요즘은 종합자산관리라고 해서 금융, 부동산, 상속이라든가 세무 부분까지도 요즘 다 전반적인 다 관리를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산이라는 것, 현금성 자산도 있을 수 있고 금융 여러 가지 자산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 임대 유형, 감가상각에 의한 기능 상실에 대한 보완, 지속적인 수입원 창출,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안정적으로 수익이 발생되게 해서 공실 없이 잘 유지가 되게 해서 꾸준한 수입으로서 어떤 수익을 끝까지 창출해낸다는, 그래서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더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과거와 같이 단순하게 사두면 올라가서 양도 차익을 보는 매매 차익, 자산 이득 차이를 본다는 거죠. 이런 캐피털 게인보다는 요즘은 인컴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달 들어올 수 있는 수입, 그러한 수입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 우리가 흔히 많이 말씀드렸지만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게 참 종류가 다양해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사실 공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매입을 해서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 임대를 줘도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수익형 부동산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저희가 이 한국에 있어서 이 수익형 부동산 그러면은 다른 것하고는 조금 좀 달리 보기에는 경향이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저희는 이게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요. 토지 국토 면적이 작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모든 부의 원천이랄까, 부가 상속되거나 연결되는 데 있어서 부동산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없다고 보는 거죠. 특히나 한국은 저희 사회 초년생일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직장 다니면 가장 먼저 듣는 게 내 집은 있어야 된다. 집에 대한 청약저축이죠. 그걸 가장 먼저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뭐든지 이 부동산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회적인 관계가 형성된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저희 지금 현재뿐 아니라 과거에부터 쭉 저희가 관습적으로 어떻게 체험적으로 습득이 된 거죠. 즉 안정적인 노후 대책을 위한 아니면 후손에게 상속과 증여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산 가치로서 부동산을 저희가 많이 선호했던 겁니다. 요즘에 들어서 수익형 부동산, 주택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과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희 어머님 세대들 노후 대책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택을 사서 3층 주인 세대 살고 1, 2층에서 나오는 월세 가지고 그거 받아서 난 생활할 것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형태였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조금은 단순한 주택 구입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요즘은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한국은 유독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이따 차후에 좀 살펴보겠지만은 부동산에 대한 그 자산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또 실질적으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형태가 부동산의 형태로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수익형 부동산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상가, 오피스텔 어쨌든 월세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전체적인 수익성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개발 시대 우리가 흔히 그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저희 한국 개발 시대에 보면은 사실 운영 수익 이런 것보다도 그냥 그 자체 매각 차익이었어요. 그냥 임대 차익보다는 시세 차익이죠. 자본 이득. 그거에 집중되던 시세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단독주택이라든가 뭐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 빌딩, 호텔, 아까 말씀드린 펜션도 뭐 하나의 수익형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종류는 상당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즉 월세가 나올 수 있는 부동산이라면은 그 자체가 이제 수익성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주거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아파트일 텐데 아파트인 경우에도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그냥 주거의 목적이지 수익형 부동산, 월세 나오는 부동산이라고는 생각은 안 했어요. 대부분 전세 위주로 많이 거래가 됐었고 과거 개발 시대에는 전세를 놔서 그 전세 보증금을 활용한 아파트의 재투자 그 자체가 하나의 수익 패턴이었단 말이죠. 부동산 투자 형태였었고 하지만 지금은 이런 아파트만 가지고 또 단순히 매매만 가지고 할 수 없다 보니까 요즘 뭐 전세, 반전세, 월세화, 아파트의 월세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저금리다 보니까 굳이 전세돈을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 수익이 나오지가 않아요. 뭐 1억을 예금했을 때 뭐 한 얼마나 나올까요? 한 10만 원 나오나요 요즘? 한 10, 한 2, 3만 원 나올까요? 차라리 그거를 월세화 시킨다면은 뭐 80만 원, 190만 원 이렇게 월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보증금 올리는 대신에 그 차익만큼은 월세로 한다는 거 반전세 개념이 되겠죠. 그렇다면 아파트 역시도 반전세에서 순수 월세로 조금씩 전환돼 가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 역시도 수익형 부동산, 수익형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한계점이라고 제가 뭐 차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이 좋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아요. 뭐 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뭐 광화문의 큰 빌딩들, 오피스 빌딩들 그런 거를 매입해서 내게 돼서 거기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강남 사거리, 뭐 테란노라고 하는 그 큰 도로변에 멋있는 빌딩 하나 갖고 있으면은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개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노후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투자 금액으로 봤을 때 사실 이런 대형 오피스나 근린생활시설 미니 빌딩들은 기본 단위가 벌써 뭐 30억에서 50억, 크면은 100억. 물론 이제 강남대로 이런 데는 뭐 상상을 초월하죠. 수천억에서 뭐 1조 단위로 넘어갈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좀 투자하시기에는 금액적으로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자금을 채우기 위해서 최근에 가장 많이 각광받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갭 투자라고 하는 거죠. 즉 아파트에 있어서 전세가가 거의 매매가의 80%, 90%까지 육박하다 보니까 전세를 안고 아파트를 매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전세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즉 전세가가 상승하는 것만큼 아파트 매매 가격을 위로 밀어 올려서 결국은 최소의 자금을 가지고 어떤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상 이 갭 투자도 뭐 나쁘다고만은 할 수는 없습니다. 갭 투자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레버리지 효과잖아요.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서 하는 것과 갭 투자라는 건 주로 이제 전세가라는 타인 자본 어차피 전세는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입주자들한테, 세입자한테. 그래서 그 세입자한테
차입을 한 무이자 차입금과 자기의 최소의 자본을 투자해서 그 차입만큼 2년 정도 운영하고 매각을 해서 수익을 실현시키는, 뭐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는데 한 가지 좀 조심스러울 부분은 기본적인 전제가 전세가는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는 전제, 따라서 아파트 가격도 계속 오를 것이다라는 전제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뭐 전문가분들마다 의견이 다 달리 하시는데 2,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놓고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앞으로도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있고 지역에 따라 워낙 차별화가 돼 있고 상품이 다 틀리기 때문에 뭐 그거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조금 장기간의 시간적인 관점에 봤을 때 예를 들어 뭐 30년, 20년 이렇게 긴 텀으로 봤을 때는 과연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이런 주거 가격 수준이 지금처럼 계속 상승할 것인가? 그 부분은 조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라면은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유효성이 있겠지만은 조금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과연 그렇게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아직 여전히 의문시가 되고 있는 게 갭 투자의 좀 한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익형 호텔도 요즘 분양 광고에 많이 나올 겁니다. 수익형 호텔이라는 게 과거에는 호텔 그러면 대규모 호텔 체인점 아니면 호텔 운영업자들만 호텔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 호텔도 하나의 상품이 된 거죠. 즉 객실 하나하나를 분양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 객실 하나에서 나오는 운영 비용, 호텔 비용을 지불한다고 했을 때 그 비용 지불된 그 수익을 분배를 한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 경우도 운영 주체가 투명하게 잘 운영한다면은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저희 개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이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고 실제로 객실 가동률이라든가 객실에서 발생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 체크할 수가 현실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운영사를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 수익형 부동산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게 수익 보장제라고 해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운영 수익에 대해서 시행사에서 5년을 보장하겠다, 뭐 3년을 보장하겠다, 뭐 그런 형태로 해서 수익 증권도 만들어주고 보장서도 만들어주긴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조금 좀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시행사라는 거는 일종의 법인인데 하나의 사업을 위한 어떻게 보면 뭐 특수 목적법인 SPC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그 사업이 종결됐을 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청산을 하고 소멸될 수도 있고 파산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따라서 그런 한 시행사,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운영 능력이 떨어진 시행사에서 보증을 하는 그 보증 증서가 과연 얼마나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개인의 판단 역할에 따라 틀릴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거에 대한 위험성, 또 호텔 공급이 어떻게 보면 좀 공급 과잉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은 수익형 부동산에 있어서 특히 주택이라는 부분에 한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개인이 한정적인 자금을 가지고 소액으로서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자금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따라서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오피스 빌딩이라든가 갭 투자라든가 갭 투자는 어떻게 운영 수익보다는 매각 차익 그 자체를 보는 거란 말입니다. 또 수익형 호텔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직접적인 운영은 위탁을 맡기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강의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좀 배제를 시키고 수익형 주택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임대제도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임대라는 건 단순히 말씀드려서 보증금 받고 월세 받는 그런 개념인데 한국은 특이하게도 전세라는 제도가 있죠. 전세가 없어질 것이냐 아니면 계속 존재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당장 없어지거나 이럴 제도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의 전세 보증금 규모가 한 450조 정도 돼요. 그럼 450조라는 자금이 개인들이 다 갖고 있을 텐데 그 개인이 갖고 있는 450조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임차인이 어느 날 갑자기 전부 다 보증금을 돌려달라, 전세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은 450조라는 자금을 만들어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주인들이 그 450조라는 데는 그 자금을
통장에 금융기관에 그대로 예치를 하고 있을까요? 이미 다른 쪽에 재투자가 됐던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했을 거란 말이죠. 즉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임대인들, 집주인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전세제도 그 자체가 당장에 없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주거의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전세가 가장 주거 비용이 낮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층들에서는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돈 주고 융자를 안고 매매하는 것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가, 보증금을 올려주더라도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가 그 자체가 주거에 대한 비용이 가장 낮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이 비용 자체가 너무 이제 또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에서는 차라리 전세를 얻느니 융자를 안고 대출을 안고 아파트를 매입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계 부채가 지금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나라 제도적인 주택에 대한 개인 부채는 거의 대부분이 주택 구입과 관련된 주거용 부에 관련된 그 금융 상품들을 많이 저희가 취급하다 보니까 가계부채라는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전세라는 제도는 저희만 있는 제도로서 당장 없어지거나 뭐 수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는 이 금리가 낮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임대인 측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받아본들 운영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거죠. 1970, 80년대 한참 개발이 막 일어났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임차인들한테 전세 보증금이라는 무차익 이자를 안 줘도 되는 타인 자본을 끌어다가 개발될 수 있는 다른 용도에 투자를 해서 충분히 월세를 포기하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수단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저금리 시대에 전세 보증금을 마땅히 활용할 만한 것이 없어요. 금융기관에 너무 예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금리 차 때문에 그 자체가 너무 낮죠. 결국 요즘은 아시겠지만은 전세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에 그 비용만큼, 올라가는 금액만큼 월세로 내라는 반전세 개념이 또 나올 수가 있겠고요. 순수 월세는 저희가 이제 많이 취급하는 게 순수 월세일 텐데, 월세라는 게 좀 사골세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 과거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 월세라는 것은 최근에 1,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원룸 다가구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이런 쪽에서 많이 좀 발생되죠. 사실상 최근에 도시 민박이라든가 뭐 이런 농어촌 민박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월세라는 개념은 좀 숙박비 개념이긴 하지만 크게 봐서 월세 나오는, 수익 나오는 부동산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수익형 부동산에 있어서는 전세, 반전세, 월세가 있겠지만 저희가 주로 취급하는 거는 월세와 반전세가 많이 되겠습니다.